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대발입니다. 지금 예년에 비해 엄청난 고온이 일찍 찾아왔어. 난초 몸속에 들어있는 생체 시계, 시차, 온도와 지금 상이하게 달라져서 난초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상고온,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라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상고온으로 가게 되면 일단 양식장에, 우리 물고기를 키우는 곳 있죠. 양식장에 고기가 피해를 봅니다. 두 번째, 양계장의 닭들이 엄청난 수량이 집단 폐사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난초와 같은 농작물이 엄청난 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 사람이 고통스러워지죠. 자, 기온이 높아지는 데 있어서 왜 이 생명체들은 힘들어 할까요? 그리고 기온이 높아지는 곳이 여기 말고 중동 지역이나 사막 지역에 가면 50도, 60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도 다 작물이 살고 식물이 살고 있는데 더 불구하고 왜 한국에서는 조금 높아졌는데 이렇게 난초가 힘들어하고, 여기에는 하나의 생물학적인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이유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이는 이 난초는 햇볕을 받아서 포도당을 합성해서 이 만들어진 포도당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생명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 오는 이 양이 높고, 그리고 생명 유지를 하면서 생명 활동을 하면서 새싹을 만들거나 또 호흡을 하면서 사용해야 되는 이 포도당 양이 있겠죠. 그 역시도 ATP 양이겠죠. 자, 그 양이 있는데 흑자 재정이 돼야 난초는 세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적자로 가거나 부도나게 되면 난초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포도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온이라고 부르는 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첫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광합성이 제일 잘 되는, 제일 많이 되는 이 고점이 25도입니다. 25도. 30도를 넘어가게 되면 약간 완만해집니다. 25도, 30도, 20도. 약간 고점이 돼요. 이 고점이라는 건 최고 좋은 게 25도라는 것이죠. 30도 넘어가면서 약간 내려갑니다. 그리고 40도로 가면서 급격하게 내려갑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광합성 양이 40도로 가게 되면 정말로 조금밖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조금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이 난초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쪼달리는 상황이 되겠죠. 조금밖에 안 벌리니까. 자, 그런데 사용하는, 소모시키는 그 양은 기온이 25도일 때부터 점점점 올라갑니다. 소모량이 커져요. 어디까지 가느냐? 약 38도, 40도쯤 가면 내려오는 포물선과 올라가는 포물선이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 지점이 뭐냐면요, 일을 열심히 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돈을 벌어오는 것과 소모하는 양이 같아져 버려서 일하러 가나 안 가나 똑같아지는 시점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난초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실시간으로 벌어오는 양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만 써야 돼요. 저장 어디다 하면 뿌려야 돼. 그럼 저장되어 있는 것도 난초 따라 또 양이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약한 난초와 이렇게 강한 난초가 있다면 저장되어 있는 양분, 우리 포도당이라 부르죠. 포도당 하나를 만들어서 두 개를 결합해서 설탕을 만들고, 이 설탕이 여러 개가 만들어서 녹말이 되고, 녹말이 또 여러 개가 만들어서 녹말잎 펠렛이 되고, 이 녹말 펠렛이 뿌리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자, 이 저장되는 양이 다 난초마다 다 다르겠죠. 우리가 어떻게 길렀냐에 의해서도 결정이 나지만, 또 저장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얼마가 들어있냐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뿌리가 손상이 돼서 10개가 있었는데 5개를 잘라냈다고 하면 저장되는 양이 다 달아나겠죠. 그래서 저장되는 양이 난초마다 다 다르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저장되어 있는 그 양만큼을 난초가 광합성을, 온도가 자꾸 높아지게 되면 광합성 포물선도 떨어지게 되고 소모량은 급하게 업이 되니까 이 제로쯤 왔을 때는, 제로에 가까워졌을 때는 저장되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일일 필수 대사량을 컵을 해야 되는데, 일일 필수 대사량을 컵하기에는 주어진 양 나누기 일양 아니겠습니까? 그 양이 넉넉하다면 TR율이 맞고, 그리고 뿌리 속에 약물이 꽉꽉 차 있고 한다면 문제가 좀 덜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라면 난초는 에너지 고갈 상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전기가 고갈되면 에어컨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까? 안 돌아가죠. 전기가 고갈되면 전기 자동차 시동이 걸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난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전신세포로 보내서 활용해야 되는 이 당이 없기 때문에 세포가 고사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고사할까요? 벌브가 심장이 있는 곳이니까 이파리 끝에서부터 뿌리 끝으로부터 이렇게 말라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난초는 죽습니다. 이런 일들이 금년에는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엄청난 난초의 사망률이 예전 년과 비해서는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뿐만이 아니고 업계에 상당히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의 전반적인 관측이라는 점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기온이 이렇게 지속이 되게 되면 양분율에 의해서도 문제 생기겠지만, 난초는 또 호흡열을 또 많이 빼내야 됩니다. 호흡열을 빼내려면 화분 안에 심겨져 있는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게 열이 잘 교환이 될 수 있게끔 심겨져 있는 곳은 문제가 적지만, 촘촘하거나 치밀하거나 단단하거나 꽉 조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심어서 열 교환이 잘 안 된다면, 또 화분 속에 시원한 물이 매일같이 가서 열을 낮춰주고, 그 열에 의해서 과부하가 생기는 그 시점이 오후 2시에서 4시가 아니겠습니까? 이때쯤 엄청나게 극심하게 덥게 되는데, 덥게 되면 난초는 호흡량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완시켜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낮에 물도 좀 주셔야 되고, 또 에어컨디션을 달아서 오늘 낮추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가능한 곳이고 가능하지 않는 곳이 있겠죠. 자, 지금 대한민국 난초의 난값이 떨어져서 분갈도 잘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분갈을 잘 하지 않게 된다면 화분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초밀하게 환경이 조성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헐렁하게 새로 이완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초밀하게 있는 곳에서 열교환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뿌리는 어떻게 될까요? 농상이나 염증이나 여러 가지 재해나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월등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상 고온으로 가게 되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 몇 개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인지 제가 소개해 드리고, 그 집단에 노출되는 난초를 가지고 있거나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오늘 영상을 3번, 4번 돌려보시고 바꿔주시기를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집단이 바로 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촉성으로 생산된 난초들입니다. 항온실에서 있었기 때문에 온도 같다는 것이죠. 적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장 양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요, 1년이라는 시간 내에 출산을 3번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난초가 만들 수 있는 저장 양분 양이 있는데, 거기서 3분의 1로 나누었기 때문에 상당히 정상적으로 한 번 생산한 저희들 난초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두 번째가 뿌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난초들이 엄청난 데미지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분갈이를 자주 하지 않는 난초들입니다.
네 번째가 장기적으로 큰 병에 감염이 돼서 장기적으로 요양치료 또는 케어 재활을 하고 있는 난초들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있는 난초들입니다. 그리고 특히 잎이 짧으면서 중투, 내 면적이 대부분 다가 엽록소 A 결핍에 의해서 노랗게 나타나 있는, 흰색으로 가 있는, 또 잎이 짧으니까 광합성 한수의 양이 기본적으로 적은 데다가 중간에도 중투가 들어있게 더 적죠. 이런 계열들의 난초, 단업종, 그 다음에 환엽의 무늬종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여기에 노출이 되어 있는 난실이라면 능동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실 안의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실해 주셔서 이번 금년 또 내년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이상 폭염, 이상 기후의 난초를 잘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